도둑맞은 집중력 요한 하리. 책을 읽는 행위에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요즘 사람들의 독서량이 점점 줄어든다고 한다. 집중력이 약해져서 책을 읽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책을 읽지 않아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확실히 요즘 사람들은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장편 소설을 잘 읽지 않는다고 한다. 통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독서량은 매년 점점 줄어든다고 한다. 대신 사람들은 항상 들고 다니는 휴대폰으로 짧고 강렬한 동영상을 주로 시청한다. 이런 자극적인 영상들이 집중력을 저해시키는 것일까?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있다. 바로 요한 하리라는 기자의 도둑맞은 집중력이다. 사람들의 집중력에 문제가 생겼다고들 한다. 정말 사람들의 집중력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일까?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작은 화면만 바라보며 사람들의 집중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라도 한 것일까? 저자 요한 하리는 집중력을 갉아먹는 다양한 요인들을 하나씩 밝힌다. 그는 집중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낸 전 세계의 과학자들, 그리고 연구자들을 인터뷰하며 우리가 집중력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깊이 오해해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가 이 사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세계 최고의 아동, 주의력 문제 전문가 중 한 명인 조엘 닉 교수를 인터뷰하기 위해 오리건 포틀랜드를 찾으면서였다. 그는 수십 년간 이 주제를 연구한 뒤 현재 우리가 집중력 문제를 유발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여러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고 자료를 수집하게 되면서 저자는 집중력 저하가 주로 우리나 우리의 자녀의 개인적 실패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를 찾아낸다. 덴마크 공대의 응용 수학 및 컴퓨터 공학과 교수인 순에 레마는 자신의 집중력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에 사로잡혔다. 그는 트위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8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람들이 어떤 주제를 얼마나 오래 논하는지를 추적했다. 연구팀은 우리가 트위터에서 어느 하나에 점점 더 짧게 집중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연구팀은 트위터만의 결론이 아닌지 의심되어 구글에서 검색 전환율을 검토했고 영화표 판매량을 분석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을 연구했다. 그렇게 연구한 결과 그들이 살펴본 거의 모든 자료에서 똑같은 패턴이 나타났다. 여기서 연구팀은 도서 수백만 건의 내용을 전부 스캔하는 구글 북스를 자료로 활용해서 책 본문에 새로운 표현과 주제가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수학적 기법을 사용해 새로 등장한 문구가 얼마나 오래 논의되고 또는 빨리 사라지는지를 파악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은 결과는 트위터의 그래프와 비슷했다. 순에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계산했다. 그들이 파악한 원인은 데이터의 양이었다. 너무 많은 것이 쏟아져서 우리는 정보에 절여졌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정말 많은 양을 받아들이면 집중력이 떨어질까? 여러 과학 연구팀은 속독과 이해를 연구한 후 다음의 결론을 얻게 되었다. 글을 빨리 읽게 하면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을 붙잡고 늘어질 확률이 훨씬 낮아진다. 이는 빠른 속도는 곧 적은 이해를 뜻한다. 결국 빠르게 다양한 일을 해내는 멀티태스킹이란 허구라고 말한다. 집중력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인은 수면 부족이다. 잠을 적게 잘수록 세상은 모든 면에서 더 흐릿해진다. 집중력도 나빠지고 깊이 사고하는 관련성을 찾아내는 능력도 줄어들고 기억력도 감소한다. 수면은 우리 몸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수면 중에 우리의 뇌는 낮 동안 쌓인 찌꺼기를 청소한다. 서파 수면이 발생하면 뇌척 수액의 경로가 넓어져 뇌의 대사 부산물을 제거한다. 이 뇌척 수액은 뇌에서 독성 단백질을 시선의 간으로 보내고 간에서 이 독소를 없앤다. 이 브레인워싱은 오로지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만 발생한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수면 시간도 부족하고 수면 관련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다. 또 다른 요인으로 저자가 꼽은 것은 테크 기업들의 사업 모델이다. 우리는 실제로 필요한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SNS를 하게 된다. 그 이유는 그 앱을 만든 테크 기업들이 우리들을 더 오래 화면을 보도록 묶어두어야 다른 기업들이 그들에게 광고를 맡기기 때문이다. 또한 테크 기업들은 우리의 정보를 모아서 다른 기업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 이를 책에선 감시 자본주의라 칭한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원인은 스트레스였다. 이 스트레스는 위기에 대한 스트레스로 경제력과도 관련이 있다. 현재 우리의 은행 잔고가 거의 바닥이라면 우리는 매우 불안함을 느낄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경제적 안정감이 생기면 IQ가 평균 13 정도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나라가 좋은 예이다. 바로 핀란드가 이를 실행했었다.
핀란드는 2,000명을 무작위로 뽑아 그들에게 매월 $600를 지급해 보기로 했다. 그 결과 기본소득을 받은 이들의 집중력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주 5일에서 4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현대인이 먹는 형편없는 정크푸드와 집중력의 상관관계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많은 아이들이 ADHD로 진단받고 쉽게 약물을 처방받는 현실을 지적한다. 책의 마지막에 저자는 도둑맞은 집중력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감시 자본주의를 금지시켜야 하고 주 4일제로 전환하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마음대로 뛰어놀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가 갈수록 집중력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설마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걸까? 하고 생각했던 집중력의 저하가 사실은 이렇게나 다양한 요인들의 시너지로 작용했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다. 결코 집중력 저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스스로 집중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되거나 혹은 자녀에게 집중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흥미롭고 대단히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읽어보시길 권한다.